안녕하세요. 미래한국TV 박성은입니다. 한국에서도 다문화 가정 수가 늘어나면서 한국도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 2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쪽은 중국인이고 또 한쪽은 북한 출신 동포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탈북민 2세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래한국에서 탈북민 이야기할 때 이분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죠. 백효색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이쁘셔요. 참. 아이고, 뭐였죠 질문이? 아니 뭐 늘 듣던 소리인데 왜 이렇게 당황해하시고 그래요? 아니, 아무튼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게 언제적 건데요? 틀딱이라. 아무튼 본론을 네, 일단 본론으로 갑시다. 아무튼 한쪽이 부모 중 한쪽이 중국 분이고 네. 다른 한쪽이 북한 출신 동포이신 그런 이제 2세분들 그쵸. 얘기가 사실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한국에 어느 정도 있고 또 어떤 교육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는지 그 현황 정도를 살짝 소개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 청소년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규범상, 법상 북한 이탈 주민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탈북자라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탈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지금 무시 못할 정도로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네. 뭐 이 숫자는 탈북자 전체 숫자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넉 달 전, 4개월 전의 기준인데 통일부 자료를 보니까 현재 2017년 3월 기준으로 3490명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탈북자 전체 수가. 그중안에 여자 비율이 71%예요. 이 71%의 여자 비율이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들이 대부분 이 중국과 제3국을 걸쳐서 와요. 그 네. 기간이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거기서 여러 가지 자녀들을 이렇게 또 양산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지금 탈북 사회가 지금 탈북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한 10년에서 20년을 봐요. 그래서 네. 탈북 역사 20년이라고 통칭했을 때 거의 얘들이 10대에서 20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면 지금 그 탈북 청소년 전체 숫자가 있어요. 네.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합쳐서 네. 전체 숫자는 4,779명이에요. 네. 탈북민 전체의 비율을 따져보면 15.6%가 되는 거죠. 이 4,779명의 탈북 청소년들 중에 네. 제3국 출신들, 그러니까 탈북자에 해당되지 않는 탈북 청소년들이 56%예요. 전체의 56%. 예. 그러면 2,600명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3,000명이 육박하는 제3국 탈북 청소년들이 지금 국내에 와 있어요. 네. 이들은 솔직히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법률적 그리고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말하면 정부가 안 도와주지 않냐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애써 찾아봤어요. 그래서 통일부도 뒤지고 남북한한재단도 뒤지고 해가지고 보니까 세 가지를 겨우 뽑아냈어요. 예. 이들이 지금 국내에서 받고 있는 혜택을 첫 번째는 올해 2월 7일에 제3국 출생 탈북 자녀 양육비 가산 지급 관련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통과됐어요. 결국 여기에서 상정된 내용은 뭐냐면 400만 원의 양육비 가산점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네. 이 제3국 출생한 탈북자들한테 정부가 400만 원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올해 2월 7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 400만 원은 뭐 연간 기준인가요? 일회성 기준이에요. 양육비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여기 조건이 있어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만 해당돼요. 네. 그런데 16세 이상인 탈북 청소년들이 꽤 많아요. 17세, 18세부터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제3국에서 탈북하신 분들, 또 그런 제3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의 정보는 좀 알고 계시면 400만 원 정도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400만 원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한화재단에서 올해 1월 달에 제3국 출신 탈북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공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을 정부가 아니라 그냥 재단에서 일회성으로 등록금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건 그 1학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는 분들은 꼭 다음 학기에 신청을 해서 지금 등록금 비싸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 학교도 뭐 제가 나온 학교도 330만 원, 340만 원 되는데 한 네. 학기에 근데 큰 돈이니까 모르는 분들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 중에 2019년도부터 탈북 그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 청소년들에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일반 탈북민들하고 똑같은 대학교 특례 입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어떤 법적 그 절차도 법률안도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탈북자들이 받고 있는 그 제3국에서 태어난 2,600여 명의 탈북자들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왜냐하면 그쵸. 첫 번째 거는 뭐 400만 원 네. 주시는 거, 두 번째는 민간재단에서 하는 민간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아직 시행하기 시행- 전인 거고. 그렇죠. 거의 없는 상태네요. 거의 없는 상태죠. 우리가 탈북자들이 대부분 왔을 때 받는 금액이 그 지원 금액이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3,300만 원이에요. 네. 요거는 현금이 아니고요. 여기서 주택, 교육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3,300만 원인데 뭐 이들의 경우에는 뭐 이 중에서 하나만 받아도 300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건 일회성인 거죠. 네. 그래서 아무 제도적 장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은 그쵸. 것 같네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정부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인 거고 정서적인 부분도 좀 있을 거고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문제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사실은 그런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 하면은 탈북자뿐만이 아니라 뭐 이주노동자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무슨 해외 출신 입양아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면은 이제 단일 문화 가정과 또 다문화 가정들끼리의 어떤 같이 이렇게 어떤 융화되는 교육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아이를 키우시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유부남에 또 이제 애 아빠까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약간 그런 2세 교육이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할지. 네. 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 다음 학기를 인터뷰를 하면서 네. 제가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그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인용을 해 본다면요. 이제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9살이고요. 조윤아 양이라고 참 그냥 얼핏 보기에는 참 밝아요. 한국말도 좀 잘하고 그런데 중국에서 19년을 살은 거예요. 네. 거의 18년을 살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도 아빠가 조선족이고 그러니까 다문화 플러스 탈북자예요. 네, 네. 예. 그런데 그 애한테 질문을 했어요. 정착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북한 사람, 아빠가 중국 사람인데 저희가 중국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네. 북한에서 산 경험도 없고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듯 하지만 이방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조금은 불편하지 않게 좋은 기분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이방인인 게 너무 불편한데 그거를 좀 편하게 좀 자기도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고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그 바람을 질문을 하니까 네. 만약 한국 정부에서 우리한테도 도움을 준다면 한국 국민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그런 요구하기가 너무 한국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못하겠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래서 가정이 갈라져서 마음이 아프겠다고 하니까 아빠 아버지는 갈라져 살거든요. 네. 대부분 그래요. 아버지는 중국. 네, 중국에 있고 엄마는 한국에 왔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혼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비정상적인 관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게 나쁜 관계가 아니고 네. 탈북 과정에서 엄청난 그 사회적 폭력을 우리가 탈북 여성들은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은 그런 아픈 마음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은 거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상처받은 애들끼리 마음이 잘 통해서 좋다. 하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당연히 이 말이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본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채워주는 게 교육이고요. 부족한 것이 뭐가 있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민족이고 이런 거고 부족한 것은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파하는 걸 좀 들어줬으면 나를 좀 알아다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필요를 그들한테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면 그들은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 전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고요. 결국은 이들은 또 다른 탈북민이지만 또 다른 탈북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탈북자들은 남북 분단이 만든 결과지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 탈북자가 만든 또 다른 불행의 결과들이에요. 물론 불행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폐가 있지만 이들이 아픔인 경우는 우리 탈북자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탈북 사회가 연쇄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째도 둘째도 교육의 우선은 그들이 상처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그들이 아픔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파해야지 상처가 났거든요. 근데 그들은 너무 굶어가지고 그 상처를 아파하게 해야 되고 그 상처가 치료를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나 다시 좀 밝아지고 싶고 난 상처를 치유받고 싶고요.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제 멘트를 쳐야 되는데 뭔가 약간 좀 먹먹해진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뭐 그런 전반적인 교육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한국 정부가 현재 뭐 그런 지원 정책을 잘 안 해주고 있다, 많이 미비한 상태다라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방안을 좀 개선을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그림 그리고 계신 게 있으신가? 네. 일단은 한국 정부만큼 탈북자들에 대해서 복지를 잘 해주는 나라는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네.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어떤 나라 가도 탈북자들한테 이렇게 교육 재정 지원을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많이. 단 그것이 재정 지원에서 그칠 게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시스템이라는 건 그 좀 디테일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북 사회가 잣대를 하나로 될 수가 없는 사회예요. 하도 천차만별이라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고위급까지 수직적으로 사회가 형성이 된 게 탈북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를 들이대면 다음 그 계급들이 다 이게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건 상당히 다양해져야 되는데 행정부는 그걸 못 해요. 행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행정부는 영혼이 없는 집단이거든요. 네. 영혼이 없는 집단은 잣대로 되지 영혼으로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 사회에 대한 적응 정착은 정부가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욕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네. 그래서 민간 부문 더욱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종교, 시민 사회가 해결해야 돼요. 여기 NGO의 역할이 큰 거죠. 네. 그런데 그 NGO와 종교의 역할 자체는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 체계가 없이 서로 중구난방인 거죠. 거기에다가 가장 큰 건 재정난이에요. 네. 여기서 정부의 이야기를 조금 한다고 하면 정부가 공모를 낼 때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관련 공모에는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공모에도 예산 공모를 해요. 네. 통일 관련해서 예산, 교육 문제 뭐 여러 가지 예산을 공모를 내면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요. 네. 미국하고 다른 거예요. 미국은 북한 관련, 인권 관련 이런 관련해서 공모를 하면 인건비가 충분히 돼 있어요. 못해도 200만 원 이상이 책정이 돼 있어요. 네. 1인당.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종교 종사자들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뭐 공기만 마시고 일합니까? 밥을 먹어야죠. 그럼요. 먹고 살아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책정 안 하다 나니까 국내에서 민간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디테일하게 어루만지고 다듬어서 교육해야 될 그 부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본인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민간 단체를 지원해야 돼요. 그 시스템을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재정을 지원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민간들이 그걸 움직이면서 부분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탈북자들을 잘 케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민간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참 일단은 그러면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뭐 NGO나 말씀하셨던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정부는 그 민간의 활동을 좀 보조해주는 역할 그쵸. 정도를
완벽한 대답인 것 같아요. 아유 뭐. 뭐 제가 아까 전에 스튜디오를 오기 전에 잠깐 봤지만 그 탈북민들 영어 교육하시는 분도 여기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영어 교육 뭐 이거는 좀 다음 이야기죠. 저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에 앞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인 그 공터가 필요해요. 네네. 마음의 공터가 필요한데 네. 탈북민들은 대개 그 공터가 없어요. 음. 불안하고 좀 이게 고통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쭉 빼줘야지 다른 것들을 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영어가 제일 힘들죠. 아유 뭐 그런데 뭐 저도 네, 우리 한국인들 똑같은 그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민간 부분에서의 그런 뭐 교육이라던가 그런 네. 차원의 복지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탈북민들만 그런 교육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단일 가정 친구들 아니면은 그냥 뭐 평범한 뭐랄까 뭐 평범하다기 좀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보통 가정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저 같은 그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차원의 좀 포괄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잘 모르면 편견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제가 하고 싶은 네. 말이 좀 있거든요. 그럼요. 그거 좀 뭐 부탁드려도 되겠죠? 그럼요. 네. 어찌 보면 제가 그 다음 학교를 인터뷰하면서 제가 고마웠던 사람들이 그 다음 학교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교감 선생님이나 또 그 교직원들이었어요. 네. 그들한테는 좀 이렇게 눈물로써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찌 보면 제 형제들이고 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해주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해줘요. 네, 네. 그거는 참 당사자로서 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가족들을 대신 살려주는 것만큼이나 고마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 아픈 그 탈북 그 제3국에서 태어난 제2세들을 잘 돌봐주시고 있는 그 다음 학교 전사라 교감님과 그리고 김혜령 선생님 그리고 그 학교 교직원분들께 같은 탈북민으로서 탈북민 기자로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탈북민 사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